태국 국영 방송인 제2텔레비의 방송 편성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0월 4일에만 중국 관련 프로그램이 5개나 있었다. 1. 중국의 서쪽으로 행군. 2. 트럼프 대 중국. 3. 용의 권력 중국의 글로벌 군사작전. 4. 붉은 첩보 활동 중국과 산업 스파이. 5. 감시되는 국민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방송 내용을 보니 모두 독일이나 EU의 경고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세계 프로는 심야에 재방송된다고 한다. 왜 지금 갑자기 중국인가? 10월 1일 중국 국경절 군사 퍼레이드가 원인이었다. 일당 독재로 2억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나라가 그토록 화려하게 군사력을 과시하자 경계하라고 하는 의미 같았다. 군사력 증강을 하던 경제적인 패권 확장을 하던 지금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다. 그 증거가 1대1로 혹은 신실크로드라 불리는 원대한 구상이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 지원으로서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설립된 것은 2013년이다. 그때 독일 정부는 뭐라고 했나? 신실크로드 정책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AIIB는 1,000억 달러를 마련하고 있어 투자 자금은 충분히 있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도록 호소했었다. 현재 강대국 중 AIIB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 일본 정도가 아닐까. 또 1대1로와 병행하도록 2012년 4월 중국은 동유럽과 발칸 국가들과 16+1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첫 총회는 바르샤바였고 그 후 매년 열렸으며 올해 4월에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 8회째 열렸다. 이 역시 독일에서는 정치인도 미디어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그리스가 참가해서 16+1은 17+1로 발전했다. 17국을 들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이다. 본부는 베이징. 지도에서의 17개국을 선으로 이으면 EU의 동쪽으로 멋지게 두꺼운 벽이 된다. 이것을 보면 유럽인이 아니어도 겁이 난다. 동유럽은 유럽의 관문이고 발칸 반도는 중요한 수송로이기에 1대1로 작전에는 필수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미 10년 이상 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가령 GDP가 425억 달러 2013년의 세르비아에서는 중국이 관련 인프라 투자가 이미 100억 달러 가깝고 최대의 제철소도 중국의 것이다. 또 인구 62만 명의 소국 몬테네그로에서는 채무가 이미 GDP의 8할에 달한다. 모두 언젠가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2의 스리랑카가 될 가능성은 높다. 40억 유로에 가까운 대출을 받은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와 베오그라드를 잇는 고속철도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한편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도 40년 계약으로 중국의 손에 떨어졌다. 이곳은 중국에서 도착한 제품이 철도로 갈아타는 중요한 항구다. 또 불가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 고속도로, 철도의 건설. 크로아티아 남부에는 다리도 만들지만 그 건설비 4.2억 유로 중 3.5억은 EU의 원조라고 한다. 즉 EU 시민의 세금이 EU의 이익이 되지 않고 중국의 진출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긴 얼마 전 독일의 국영 제1텔레비전도 중국 다큐멘터리에서 EU가 대중 정책에서 하나가 아니란 점을 개탄했다. 중국이 끼어들면서 EU가 분산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중국이 들어온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 이후다. 중국이 점차 동유럽에서 패권을 쌓기 시작한 것을 알면서도 EU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어느 나라나 중국 덕분에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EU의 대중 정책 따위는 세워질 리 없다.
그 추세가 요즘 조금씩 바뀌어 온 것은 중국 경제의 기세가 조금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곳곳에서 빚 지옥에 빠진 나라의 신음소리도 들려온다. 그래서 그 공기를 민감하게 느낀 미디어가 이전보다 많게 실태를 보도하게 되고 그것이 TV 프로그램 표에 나타난 것이다. 9월 27일 EU는 아시아와 경제 연계 강화를 지향하기 위한 유럽 연결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 개최의 절대 조건으로 여겨진 것이 아베 총리의 참석이었다고 한다. 기조 강연도 아베 총리였다. 메르켈 총리는 얼마 전까지 중국은 독일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지만 EU 차원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EU는 이제 와서 중국에 대한 균형 역할자로서 일본의 가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아베 총리는 기조 연설에서 중국이라는 이름은 내놓지 않았지만 1대1로에 대한 비판을 했다. EU로부터 기대되었던 내용일지도 모른다. 다만 조심하는 게 좋다. EU에서의 일본의 외교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기쁘지만 EU 국가들은 변화를 잘한다. 모두 양다리 아니 5다리나 6다리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친다. 아무리 일본이 의지가 된다고 해도 그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홀대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EU는 난민 문제와 환경 문제로 주춤거리고 있다. 경기도 얼어붙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경계는 강화해도 그러나 모두 중국 시장엔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지뢰를 밟을 생각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 때문인지 TV의 주요 뉴스에서는 이 포럼을 일절 다루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리커창 총리는 독일의 신문 프랑크푸르트 앵켈마일즈에 기고하고 독일과 중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세계의 귀감이 된다라고 어필했다. 일본인들이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는 주장이지만 사실 독일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비록 EU와 중국이 대립하게 될지라도 자신들만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독일 사람들이다. 무시하며 웃어 넘기지 못하기에 독일과 중국 관계는 일본에게 골칫거리이다.